어떤 여성들은 진실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성을 잃고 감정의 폭풍 속으로 빠져드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 부드럽게 포장된 선의의 거짓말이나 눈물과 다툼을 피하기 위해 계산된 예교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설탕 한 스푼도 섞이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차갑고 명확한 팩트입니다. 우리는 솔직함을 미덕으로 숭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는 그 솔직함이 가져오는 불편함은 가혹하게 처벌합니다. 오늘날 남자가 여자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거의 전쟁터에 나가는 영웅적인 용기가 필요한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인 관계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여성들에게 너의 감정적 안녕이 그 어떤 객관적 사실보다 우위에 있다고 가르치는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여성의 감정적 성역과 남자의 딜레마. 많은 여성들이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너의 기분이 중요하다. 그녀들은 자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보다 타인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대우받는지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게 됩니다. 그렇기에 남자가 작정하고 솔직해지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는 여성이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유리 같은 감정의 성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남자의 의도는 그녀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 진실은 자신이 생존을 위해 구축해 온 내부 세계, 즉 환상으로 지어진 세계에 대한 폭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흔들릴 때 그녀는 분노로 대응합니다. 아주 사소한 한마디, 예를 들어 요즘 당신 좀 변한 것 같아. 우린 예전 같지 않아. 최근 너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같은 말들이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드라마를 촉발합니다. 이것은 이성이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된 반응입니다. 인정받지 못할까 봐, 자신이 충분하지 않을까 봐, 그리고 무엇보다 환상이라는 거울 없이는 자기 자신의 민낯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는 근원적인 공포가 그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현대 연애의 가장 큰 죄악, 진실 말하기. 발가벗겨진 진실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화장을 지우고 변명 없이 박수갈채 없이 스스로를 직시하도록 강요할 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준비가 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현대의 사랑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가장 큰 제약이 되었습니다. 작은 거짓말들은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어 두 사람을 올가매고 많은 남자들은 진심을 말하는 것보다 입을 다무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슬픈 교훈을 얻습니다. 함정 질문의 심리학, 정보가 아닌 복종을 원한다. 모든 것은 아주 평범하고 순진해 보이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자기야, 이 청바지 입으니까 나 뚱뚱해 보아? 대부분의 남자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얼어붙습니다. 정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 질문에는 애초에 정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지옥문이 열리고 거짓을 말하면 자신의 양심과 존엄성을 배신해야 합니다. 여기서 남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의 체형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거울을 봤습니다. 늘어난 살과 변해버린 몸매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묻는 진짜 의도는 내 기분을 위해 당신이 현실을 예곡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를 위해 기꺼이 거짓말을 할 만큼 나에게 복종하는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충성심 테스트입니다. 이런 패턴은 관계의 모든 양락으로 확장됩니다. 나 여전히 예전처럼 예뻐. 내 친구 예쁘다고 생각해. 내가 죽으면 재혼할 거야. 이 모든 질문은 호기심의 탈을 쓴 정서적 지뢰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통제권입니다. 내 불안감을 당신이 책임져 줘. 비록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라는 무언의 압박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환상 놀이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진실을 말한다면 폭풍이 몰아칩니다. 당신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환상을 지켜주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카르텔과 거짓된 평화. 미디어와 대중문화는 이런 병적인 관계를 정상적인 것으로 포장합니다. 여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게 평화의 지름길이다. 라는 조언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입니다. 남자가 거짓말을 받아들일 때마다 그는 다음에도 거짓말을 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셈입니다. 여자가 정직함을 처벌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원한다고 말하던 진정한 친밀감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비출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지가 견딜 수 없이 추악해 보일 때 사람들은 거울을 탓합니다. 거울을 들고 있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어느 남자의 비극, 15년의 신뢰가 무너진 순간.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5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긴장된 미소를 띠며 묻습니다. 당신, 아직도 우리 처음 만났을 때만큼 나를 아름답다고 생각해? 이 단순한 문장은 감정적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남자는 언제나처럼 살얼음판을 걷듯 예교적으로 답하려 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아름다워. 하지만 아내는 집요했습니다. 아니, 예모가 그때랑 똑같이 예쁘냐고. 그 순간 그는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매력적이야. 정적. 그리고 눈물. 뒤이어 찾아온 3일간의 냉전. 그 한마디로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남자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시간이 흘렀고 아름다움의 형태가 변했으며 설렘의 종류가 달라졌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인정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그것은 배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아 라는 사형 선고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정직함이 초래하는 비극입니다. 진실이 이고를 건드리면 그것은 모욕으로 변질됩니다. 그녀는 남편의 말 때문에 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환상이 깨졌기 때문에 운 것입니다. 사랑이라면 인당 현실을 무시해 줘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진실을 요구한 것은 그녀였고 그 진실을 말한 대가로 남자를 처벌한 것도 그녀였습니다. 정서적 테러리즘과 남자의 거세.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남자는 학습합니다. 진실의 값은 너무 비싸다. 그는 평화를 사기 위해 거짓이라는 화폐를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습관이 되고 남자는 자신의 생각을 멈춥니다. 관계는 서로가 배락을 맡아 연기하는 연극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서적 테러리즘입니다. 신체적 폭력은 없지만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재혼할 거야. 전 여자친구 생각나? 어떤 대답을 해도 오답입니다. 긍정하면 무심한 놈, 부정하면 거짓말쟁이, 망설이면 끝장입니다. 이 덫의 목적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당신이 눈치를 보며 계산하는 모습을 보며 우월감을 느끼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사랑이나 관심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권력 확인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처음에는 사랑으로, 다음에는 두려움으로, 마지막에는 무기력한 습관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지우고 자발성을 거세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한탄합니다. 남자가 변했어. 더 이상 대화가 안 돼. 그녀들은 모릅니다. 자신이 남자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회적 세뇌, 엄마를 울리지 마라. 이 문제의 뿌리는 깊습니다. 우리는 소년들에게 여자를 울리지 마라. 잘못한 게 없어도 먼저 사과해라. 여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남자의 의무다. 라고 가르칩니다. 소년들은 자라면서 여성의 감정적 안정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입니다. 성인이 된 그들은 여성의 눈물이나 분노 앞에서 자동 반사적으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상황이 공정한지 따지기 전에 일단 그 감정을 진정시켜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정서적 복종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소녀들은
너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배웁니다.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법, 자기 객관화, 성숙한 비판 수용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합니다. 무조건적인 공감과 이해만을 권리처럼 요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쳐버린 남자들과 항상 불만족스러운 여자들의 세대를 만들어냈습니다. 남자는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침묵하고 여자는 그 침묵에 분노합니다. 아무도 승자가 없는 게임입니다. 남자의 침묵은 냉담함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솔직함의 대가가 두려워서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총알을 쏠 때마다 자신에게 튕겨 돌아온다면 어떤 군인이 총을 쏘겠습니까? 결론, 플라스틱 꽃이 아닌 진짜 꽃을 피우기 위해. 사랑은 상대를 현실로부터 격리시켜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가면 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그 적나라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모와 기분이 전부인 세상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하지만 거짓 이에서 지탱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정서적 의존일 뿐입니다. 남자분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할 용기를 되찾으십시오. 여자가 함정 질문을 던질 때 그녀를 달래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대신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그것은 함정 질문이고 나는 그런 방식으로 대답하지 않겠어. 상대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라는 뜻입니다. 정직함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나는 너의 환상을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을 속이지 않겠다는 건강한 경계 설정입니다. 처음에는 싸움이 일어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진실은 결국 존중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야말로 진짜 사랑의 토대입니다. 여자분들에게도 전합니다. 진정한 관계를 원한다면 남자의 진심을 처벌하지 마십시오. 듣기 싫은 소리라도 그가 솔직하게 말해준 것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정직함을 비난할 때마다 당신은 그에게 나에게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안전해 라고 가르치는 셈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끊임없는 칭찬과 확인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아픕니다. 눈물을 부르고 거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깨끗하게 하고 해방시키며 다시 세웁니다. 거짓으로 예지하는 평화는 플라스틱 꽃과 같습니다. 영원히 시들지 않겠지만 생명의 향기는 절대 나지 않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며 가짜 평화 속에서 연기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느끼는 그대로를 말하며 자유롭게 살 것인가? 진실은 두렵지만 거짓은 우리를 천천히 아주 확실하게 죽여갑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진실을 말했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른 적이 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진실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유일하게 존엄한 사랑의 방식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